오늘은 지수함수에 대해서 배우는 날입니다. 지수함수 배워보겠습니다. 지수함수. 자, 정의입니다. 함수라는 건 이제 x의 값에 따라 하나씩 y가 대응되는 그걸 얘기하는데요. 관계식이죠. 서로의 관계식. 그래서 y는 시작하고 ax입니다. 즉, x가 지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밑조건이 조금 붙어 있는데요.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라는 밑에 관한 조건이 하나 붙은 것이 지수함수입니다. 왜 밑조건이 붙는지 잠깐만 살펴보면 a가 1이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는데 a가 1이면 y는 1x니까 그냥 계속 1만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상수함수라고 부르죠.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에서 뺐고요. 만약에 a가 음수라면 0보다 작다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할 수 있는데 a가 음수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 같은 거 있죠. 마이너스 3 할까요? 마이너스 3에 x를 넣는 건데요. x를 2분의 1로 한번 넣어볼게요. 2분의 1 이렇게 넣어보면 x는 실수인데 그럼 이제 이게 루트 마이너스 3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얘는 뭐예요? 허수죠. 허수. 사실 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는 건 실수에서만 정의하고 있는데 허수가 등장해 버리면서 그래프로 표현할 길이 없어지죠. 그래서 a가 0보다 작은 부분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지수함수의 밑조건은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 우리가 이것을 지수함수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그래프,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하고 1 사이 있을 때로 나뉘는데 우선 a가 1보다 클 때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쭉 네,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y는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니까 y는 ax를 그릴 건데요. 쉽게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y는 2x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가 1보다 크니까요. a는 2x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죠. x가 0일 때 지수가 0이면 그 값은 1이다. 그래서 0,1을 지나요. 그래서 여기를 0,1 1이라고 쓸게요. 얘를 지나고 그 다음 보면 알겠지만 여기 2x를 떠올리면서 보면 x가 1이면 2, 2면 4, 3이면 8, 16, 32, 64 쭉쭉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확 올라갑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가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반대쪽은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지수에 음수가 붙으면 얘가 분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해서 점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작아지지만 y축에는 닿지 않는 이런 그래프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여기 1을 지나는 이런 지수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x가 1보다 클 때 상황이고요. 그러면 옆에다가 다시 한번 x가 1보다 작을 때 아니 1하고 0 x a가 0에서 1 사이일 때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면요. 네. 얘도 역시 이제 y는 ax 똑같이 쓰지만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y는 2분의 1x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보다 작은 2분의 1x를 생각해 보면 역시 x가 0이면 y값이 1이기 때문에 얘도 0,1은 무조건 지나게 돼 있습니다. 이 점은 항상 지나고 얘는 이제 반대로 x가 1, 2 하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쪽이 이렇게 조금 점점 작아지면서 x축에 가까워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반대로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A에서 얘가 역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더 커져요. 2의 2승, 2의 4승이 되면서 이쪽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개가 서로 Y축의 대칭인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자, 그럼 얘의 한번 성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얘네 둘의 공통적인 성질들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1번. 뭐가 있냐? 지금 본 것처럼 항상 뭐를 지나냐면 0,1을 지나게 되어 있죠. 0,1을 지난다. 네, 그래프를 그릴 때 중요한 하나의 점이고요. 또 하나, 2번. 점근선이란 얘기가 등장해요. 우리가 함수를 배우면서, 지수함수를 배우면서 점근선이 등장하는데, 점근선은 이제 만날 듯 하면서 안 만나는 선을 이제 점근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X축, 얘도 마찬가지로 X축하고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근선은 X축이다. 그래서 점근선 얘기를 자주 할 거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정의역. 해볼게요. 정의역, 치역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정의역은 보다시피 정의역은 X값인데요. 실수 전체가 다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이다. 또한 치역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치역은 Y값이에요. Y값인데 Y값은 0보다 큰 쪽에서만 나타나요. 그래서 치역은 양의 실수이다. 즉 양수이다. 그래서 양의 실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얘네 둘이 서로 다른 특징을 하나 갖는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얘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즉 증가함수 그래프예요. 따라서 A가 1보다 크면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줄여서 그냥 증가함수이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증가함수이다. 그 다음 만약에 A가 0하고 1 사이라면 0하고 1 사이였다면 X값은 증가하지만 Y값은 감소하는 감소함수이다. 그리고 책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부분이 얘네 둘은 1대1 함수이다. 즉 X 하나에 따라 Y값이 하나 존재하는 그래서 1대1 함수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래프의 특징과 대략적인 모양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세 번째 그래프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의 평행이동입니다. 그래프를 이제 기본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기본형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점근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얘가 여기 0,1이었죠. 0,1 그리고 얘가 기본형인 y는 ax 그래프입니다. a가 1보다 클 때만 하겠습니다. 이 기본형에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평행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이란 어떻게 한다?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여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평행이동을 한다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평행이동 한다면요. 이 점이 아까 설명을 하자면 이 점이 x축으로 n만큼 이렇게 갈 거고 y축으로 n만큼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m, n 둘 다 양수라면 이렇게 이동을 할 텐데 따라서 0,1의 이 점이 한 이 정도로 가겠네요. 이 정도로 가게 되죠. 이 정도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점을 살펴보면 m, 0이었던 게 m으로 갔고요. 또한 n이었던 게 1 플러스 n, 아니 1이었던 게 1 플러스 n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만큼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프가 요만큼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동을 해서
이동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래프가 된 거죠. 네, 지금 이게 평행 이동을 한 것입니다. 네,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식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배웠어요. 평행 이동식은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냐면 y 대신에 y-n을 대입하고 x 대신에 x-m을 대입하는 게 평행이동식이었죠. 그래서 a, x 대신에 x-m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식을 y는 형태로 주로 나타내다 보니까 얘를 넘겨서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 y는 a의 x-m 플러스 n이 바로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이다. 여기서 이제 평행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그래프도 그리라고 하지만 이제 점근선을 구하라고도 주로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점근선 한번 봅시다. 점근선. 기본형의 점근선은 뭐였습니까? x축이었죠. 기본형은 x축이 점근선이었어요. x축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x축을 이제 방정식으로 나타낸다면 x축은 사실은 y는 0의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y는 0이다. 같은 말이고요. 그럼 평행이동을 하면 이 점근선이 어떻게 되겠냐? y는 0이었던 것이 n만큼 이렇게 이동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점근선이 뭘로 바뀐다? y는 n으로 바뀌는 거죠. y는 n으로 이렇게. 점근선도 평행이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 얘가 바로 점근선을 담당하고 있게 되겠죠. 네, 요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의 평행 이동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하나 더 배우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까만색으로 쓰겠습니다. 네. 최대값과 최소값. 다시 지수함수의 이제 마지막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제를 통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교과서에 있는 예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예제 3번. 정의역이 x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이고요. 이럴 때 이제 함수가 y는 2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이거예요. a가 2 아닙니까? 그래서 즉 밑인 a가 1보다 커요. 1보다 클 때는 무슨 함수였어? 우리가 증가함수죠.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1과 1,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데 중간에 값이 뒤집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값은 굉장히 간단해요. 중간에서 값이 나올 리가 없고 양 끝점에서 값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면 되죠. 2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1 마이너스 1 돼서 1 얘가 뭐가 되는 것이고 최소값을 갖는 것이고 최소값. 아이고 바꿔 썼어야 되는데 x가 1일 때 여기다 위에 거 잘못 써서 여기다 쓸게요. 최대값을 갖는다. 얼마? y는 얼마? 여기다 1을 넣으니까 2에 3승 마이너스 1 해서 뭐야? 7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1보다 작은 2분의 1이나 3분의 1이었다면 그래프가 감소함수 그래프가 될 테니까 거꾸로 되겠죠. 여기서 최대값을 갖고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 정도만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